끊임없이 새로운 이제 영역, 새로운 시장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서비스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한 부분들 또는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한 게 이제 뭐 지금은 이용 후기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것도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커머스 사이트에서도 어떻게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래서 그것도 사실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뭐 지금의 카페 같은 비슷한 형태로도 뭐 해본 적도 있고 했는데 사실 다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이용 후기는 우리가 그때가 뭐 2000년 전이었던가 하여튼 그 하고 나서는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요즘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어떤 판단의 정보로서 이용 후기를 대부분 이제 보잖아요, 그죠? 그때도 처음 이제 이용 후기를 달아놨을 때 재밌었던 게 이 사실 이렇게 새로 처음 하면 경쟁사들이 금방금방 따라해요. 금방금방 따라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필터링을 안 했어요. 이렇게 안 좋은 걸도 그대로 냅두고 그랬는데 몇몇 경쟁사들은 안 좋은 거는 싹 지우고 이렇게 좋은 걸만 이렇게 붙이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거꾸로 이렇게 그렇게 필터링을 하는 데는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이 신뢰도가 떨어진다. 저기는 이 상품 안 좋다라고 쓰면 다 지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소문도 나고. 그래서 필터링 안 하고 아무 글이나 다 올리니까 광고 글 같은 것들이 막 하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광고는 지워야 되니까 이제 보는데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한 친구가 신입사원쯤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구매자가 쓴 이용 후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자. 그런 게 이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제 구매자가 쓴 이용 후기는 구매자 이용 후기 이렇게 딱지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정말 한두 달 지나서 광고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안 읽기 때문에 이게 안 붙은 거는.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켰던 그런 사례고,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뭐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원격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전자상거래의 기본적 한계다.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면 만져보고 입어보게 그 곳곳마다 포스트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사고 집에 온 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반품하게 하자. 그게 사후 대책이지만 그래도 그 뭐 전자상거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무료 반품, 무료 교환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입어보고 안 맞으면 뭐 당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마음만 변해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제 새롭게 서비스를 하고, 만신번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사 그 박스에 이렇게 자기 핸드폰 번호나 이런 자기 개인 정보가 나오는 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없애볼 거냐, 뭐 이런 이제 측면에서 만든 서비스고, 쿠폰이나 포인트 중복 할인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트박스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이제 그 뭐든 인터파크에서 사면 이렇게 하트를 줘요. 하트를 쌓아두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공연 같은 데 초대받아서 갈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공연 사업도 굉장히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공연 산업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들이 이 공연 보는 거 좋아하냐 이러면 싫어해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는데,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근데 공연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1년에 공연을 보러 가냐?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정말 이렇게 이 책을 사보기를 하나, 공연을 가서 보기를 하나, 영화를 보기를 하나, 여행도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옷도 잘 안 사 입고. 남자들은 하여튼 주로 제가 보면 하는 게 술 먹는 것만. 예? 당구, 그렇죠. 당구 치고 술 먹고.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그 문화생활을 좀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보고, 특히 여행은 또 보면
제가 이 구매자 분석해 보면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행도 안 가요. 여행은 좀 가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양한 세상을 접해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인생에 크게 하여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도서 사업을 하면서는 이 당일 배송 부분은 요새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은 한 지가 오래됐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지금 부산에 우리가 물류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부산 경남 지역하고 경북 대구 지역은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충청 그다음에 광주 전라 이쪽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물류센터를 충청도 지역에 하나 더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일 배송을 하려면 물론 이렇게 물류센터에 재고가 있어야죠. 있는 책만 할 수 있는데 전체 주문건의 그래도 한 70% 정도는 당일 배송이 됩니다. 그걸 커버하니까 지역에도 전국적으로는 당일 배송을 하기 위한 그런 쪽은 우리가 주력 사업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UI 측면에서 어떻게 더 쉽고 편하게 이렇게 원하는 것을 찾는다든가 해보고 싶은 서비스를 빨리빨리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파크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 상품 비교 쭉 해서 이렇게 싼 가격부터 이렇게 리스팅 해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예 이제 다른 사이트와의 가격 비교를 그냥 인터파크 내에서 이렇게 팍 넣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 비교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가서 거꾸로 올 이유 없이 그냥 인터파크에 오면 그냥 가격 비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사이트랑.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상품은 지마켓이 더 싸니까 거기서 지마켓에서 넘어가서 사기도 하고 처음에 그 서비스를 또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서비스를 하자니까 우리 MD들이 어찌나 반대를 많이 하든지 세상에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또 가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넘어가거든요. 클릭하면 다이렉트로 나가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없는 거 많이 했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좀 더 하여튼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파크가 지금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비중상 많은 부분이 유통의 성격을 갖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스트리뷰터 같은 거죠. 아니면 중개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게 많은데 특히 오픈마켓은 다 그런데 도서가 이제 우리가 물류센터를 직접 가져가고 재고를 직접 가져가는 쪽이고 공연은 우리가 이 공연에 이제 예약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체 공연 산업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게 인터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기획사에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라이센싱을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티켓 판매 외에도 공연장의 시스템들을 제공해 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연장을 직접 운영하고 짓고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공연과 관련된 산업은 우리가 거의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대 삼성홀이라든가 뭐 몇 군데는 우리가 직접 공연장도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요 밑에 내려가면 이제 한남동의 이태원 입구에 크게 짓고 있는데 저 한남동 뮤지컬 공연장은 규모가 꽤 큽니다. 큰 공연장이 2개, 뮤지컬 전용관, 콘서트 전용관 이렇게 2개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 한남동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수준의 규모와 또 어떤 수준도 그 수준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공연장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오픈하는 해인데요.